안녕하세요. 와리규 공부 8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전공한 박사 및 연구원들은 와리규를 왜 쓰레기로 바라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와리규를 장착하면 연소실 최고 온도가 저하되고 매연 발생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를 하신다거나 또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밀러 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와리규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와리규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와리규를 장착했거나 와리규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와리규를 장착하고 효과,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체험했거나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체험과 경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자동차 메이커 연구원이 바보냐, 양철 쪼가리 하나 장착해서 효과가 있다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미 장착했을 것이고 러브콜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자동차 메이커에서 장착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요. 엔진을 전공한 박사, 연구원들은 와리규를 쓰레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도 안 합니다. 과거에 쏠깃해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에 의해서 와리규는 쓰레기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요. 엔진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요, 밀러 사이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 밀러 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아는 정도예요.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경계점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와리규가 가급된다느니 잘 빼내준다는 등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고 맹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와리규는 안티도 있지만 찬티도 있습니다. 안티와 찬티, 그분들이 밀러 사이클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니까 안티도 있는 것이고 찬티도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그러면 그냥 쓰레기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 운전면허증만 취득하고 자동차 엔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 운전자들, 자동차과 노하신 분 아니라 그러면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맞니 틀리니 이 정도만 하고 있을 것이고,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운전면허증만 취득한 사람들은 와리규를 장착한 사람은 엔진에 변화가 있으니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와리규를 장착하지 않은 사람은 와리규 판매자가 좋다고 하는 것만 홍보하고 있고 좋지 않다는 홍보물을 접하지 않으니 한번 달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리규 판매자가 밀러 사이클에 대해서 알까요? 알면서 그렇게 와리규 효과 있다고 홍보할까요? 모르니까 홍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헛된 망상에 빠져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작용이 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와리규를 장착했죠. 그리고요, 상업방송, 거기에서 와리규 업체에 광고비를 받고, 광고비라고 하지 않지만 협찬이라든가 촬영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홍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왔다고 해서 그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이 밀러 사이클에 대해서 아느냐? 모릅니다. 안다고 그러면 방송하지도 않아요. 왜? 최소한 양심은 있을 거니까. 와리규를 장착한 사람들 가운데 오르막길을 탔는데 냉각수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힘이 없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배기구를 점검한 사람,
카센터나 정비소에 가서 매연 발생량을 확인해 보면 이상하게 휘발유 차인데도 불구하고 배기관 안에 껌댕이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르막길에 반단이나 한 단 높게 올라간다. 그래서 좋은 거다. 그리고 변속이 빨리 되기 때문에 시내 지역 연비가 빨리 올라간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밀러 사이클에다가 와류기, 호불호 효과가 있습니다. 호불호 효과는 좋은 장점은 뭐냐면 역류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흡기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밀러 사이클은 과급 효율이 높을수록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급 조건에서는 빠른 밀러가 효과가 크게 됩니다. 고속에서는 느린 밀러가, 저속에서는 빠른 밀러가 효과가 좋은데 와류기는 저속에서 흡기 저항으로 인한 효율 저하보다 역류 억제로 인한 효율 향상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와류기를 장착을 해서 흡기 단면적 손실을 높일수록 또는 와류기를 여러 개 박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전수가 약간 높아지거나 또는 연료 분사량이 많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태에서는 흡기 저항으로 인한 각과 역류억제로 인한 흡기 저항으로 인해서 공기력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불완전 연소가 생긴다는 거죠. 불완전 연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매연 발생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흡입이 다 됐죠? 압축 행정이 들어갔죠? 그때 역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 사진 네카트가 있죠. 그림으로 네카트가 있는데 흡입을 합니다. 그런데 압축을 합니다. 압축 행정에서 흡기 밸브가 열려가 있기 때문에 역류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밀러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압축 행정이 끝나고 폭발, 팽창하는 행정에 팽창 행정은 더 길게 됩니다. 여기서 A가 압축비입니다. B가 팽창비입니다. 팽창비가 압축비보다 크기 때문에 열 효율이 높습니다. 연소율이 좋다. 이것이 아니고 열 효율이 높다예요. 밀러 사이클에서 두 번째 이미지에 보시면 C라고 있죠. C 부분은 압축 행정에서 C 행정만큼 역류가 일어난다요. 흡기 쪽으로 역류가 일어납니다. 흡기 쪽에 와류기를 장착했는데 회전수가 빠를 때 흡기 공기가 흡기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 분사량은 많은 조건이 되는데 흡기량이 부족한다. 불완전 연소하죠. 그러면 매연 발생량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휘발유차요? 당연히 매연 나옵니다. 이 조건이 걸리면 저속 주행에서 엔진의 부하가 적게 걸린 상태에서는 변속이 빨리 되고 또 토크가 향상된다 하죠. 그 느낌 받을 겁니다. 가속 페달에 살짝만 밟아도 변속이 빨리 되고 변속비에 따라서 빠르게 연비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고속주행 긴 오르막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기량이 부족해지죠. 흡기 저항 때문에. 부족해지면 반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연료 분사량은 많은데 공기량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완전 연소가 돼요. 뭐 황금 공연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차 세워놓고 공회전 시킬 때는 맥히는 겁니다. 기아를 중립에 넣고 붕붕 밟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연 발생량 줄어듭니다. 그런데 엔진의 회전수가 높다거나 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조건, 이 두 가지를 병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급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해서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와류기를 흡기에 장착했을 때 한 개 장착하면 효과가 별로 안 나오죠. 그래서 단면적 손실을 크게 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와류기를 몇 개씩 박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와류기를 몇 개 달았을 때 와류를 내서 공기를 과급시킨다가 아니고요, 들어간 공기가 역류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전수가 빠르다거나 부하가 많이 걸리는 조건에서는 당연히 그때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밀러 엔진에서 과급을 해주게 되면 효율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부하가 많이 걸린 조건, 회전수가 높은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은 본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밀러 사이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밀러 사이클은 과급 효율이 높을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동일 가급 조건에서 빠른 밀러의 효과가 크다. 열효율은 고속에서 늦은 밀러가, 저속에서는 빠른 밀러가 효과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